안녕하세요. 라이프 스토리 코리아 내 삶의 기록 운동 상임위원을 맡고 있는 이장원입니다. 오늘 저희 이제 인터뷰 초대 손님은요, 박은수 선생님이신데요. 박은수 선생님은 지금 제주도에 살고 계세요. 원래 제주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더 베스트 제주 성산 호텔의 시설관리 팀장님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데, 주말에 오랜만에 서울에 가족들 보러 올라오신 김에 저희가 이제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그러면 먼저 박은수 선생님, 우리 시청자들께 먼저 인사를 좀 하시죠.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호텔 시설팀장을 맡고 있는 박은수입니다. 제가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제주도에서 그 같이 여행을 하고자 이렇게 그 제주 생활을 하게 됐는데, 많은 부분에서 그 새로운 삶을 살다 보니까 요즘은 즐겁게 잘 살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와 같이 이렇게 그 삶을 이렇게 살고자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좋은 이런 그 경험을 이렇게 그 도움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제주도에 일하러 가신 것도 있지만 뭔가 제주 생활 또 제주도 여행을 굉장히 하고 싶어서 내려가신 분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얼핏 들으니까 이제 올 1월 달에 이제 제주도 이제 내려가셔갖고 직장 생활 및 제주 생활을 이제 시작하셨는데, 한 2월서부터 해서 한 석 달 동안에 제주 올레길 코스가 뭐 21개 더하기 뭐 추자도 뭐 우도 뭐 등등등 이제 샛길 올레도 합치면 27개까지 예. 되는데, 그 27개를 또 석 달 안에 완주하시고, 또 더해서 한라산 이제 정상 등정도 하시고, 또 오름이 많은데 오름도 한 10개를 지금 그 사이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일을 하시면서 틈틈이 이게 석 달 동안 쉽지 않은 건데, 얼마나 제주 여행을 하시고 싶었으면 이렇게 제주도 가자마자 다른 사람들 쉽게 엄두내기 힘든 그런 좀 여행을 지금 하신 건데, 한번 좀 제주 생활 그리고 이제 제주 여행하신 얘기를 먼저 한번 좀 편하게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제주에 오면서 제가 근무하는 데가 호텔이다 보니까 일단은 숙박이 일단은 그 해결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팀장이다 보니까 주중에는 근무를 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는데, 사실 그 3개월 동안에 아까 사회자분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하기에는 주말에 이제 그 정도 하기에는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그 집에도 한번 찾아와야 되고, 중간에 뭐 또 주말에 누가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날씨가 비가 오고 뭐 이렇게 안 좋으면은 또 못하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3개월 동안에 이제 제일 먼저 한 거는 제주 그러면 그래도 한라산이니까 한라산을 제일 먼저 이제 등정을 하려는데, 초에는 좀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레길을 하면서 중간에 한라산 등정을 했는데, 보통 그 올레길이 21코스인데 총 480km거든요. 네. 그러면 평균 이제 한 17, 8km 정도 되는데, 제가 토요일, 일요일 이틀 연속 쉬니까 날씨가 좋으면은 토요일 날 같은 경우는 하루에 2코스를 돌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출근을 하다 보니까 한 코스를 돌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통 한 주에 이제 하다 보면 한 40km 정도를 이제 토요일하고 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올레길을 이제 돌고 그랬는데, 그 중간에 이제 한번 3월 5일 날 한라산 등반을 또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쪽 낮은 데는 온도가 영상이었는데, 하필이면 그 가는 날 정상 쪽에서는 눈보라가 치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좀 하고 그런 경험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올레길이 이제 돌다 보면은 원래 그 제주도 해안가 위주로 이제 그 돌고 그러는 건데 그 해안가만 돌면은 사실 똑같은 비슷비슷한 풍경이 계속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도는 사람들도 이제 걷는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풍경을 바라보는 거는 좀 비슷비슷하거든요. 바다는 이쪽 바다나 저쪽 바다나 똑같고 해안가하고 이제 뭐 기암 절벽이 있는데 이런 거 조금 차이가 있고 그런데 올레길이 그나마 좀 잘 구성이 된 게 해안가 돌다가 내륙 쪽으로 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또 해안가로 가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재밌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시간적으로도 좀 짧은 시간이지만 거기에 너무 재미를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만 되면은 무조건 그 올레길을 토요일 날은 2코스, 일요일 날 1코스에서 보통 이제 하다 보니까 3개월 내에 이제 코스를 다 돌게 된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올레길 이제 중심으로 뭐 그러니까 뭐 올레길이 이제 제주도 뿐만 아니고 뭐 추자도 가파도, 가파도, 예, 우도, 예. 뭐 그 인근 섬 올레길까지 다 이제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그러면 그 실제로 제주도 내려가실 때 올레길을 빨리 한번 완주를 다 하고 싶다. 뭐 구체적인 뭐 그런 이제 계획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하셨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등산이나 산행 이런 거에 원래 취미가 있으셨는지 지금 환갑 넘어가지고 나이도 뭐 이렇게 가히 젊은 나이도 아닌데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무리해서 그렇게 이제 그 운동 내지는 여행을 그렇게 하시게 된 뭐 구체적인 뭐 이유 뭐 이런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인 이유보다는 제가 원래 그 등산이나 걷는 거를 무척 좋아하고 그래가지고 제주도 내려가기 전서부터도 여기 그 인천에 계속 살면서 주말이면 틈틈이 그 소래산을 가든 계양산을 가든 아니면 서울에 이제 관악산, 북한산 이런 인근 쪽으로 이렇게 계속 시간만 나면은 이제 혼자 계속 올라가고 이렇게 운동을 했거든요. 특히 걷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 올레길 같은 경우는 제주도 그러면은 제가 이제 그 적성이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일단 올레길을 걷는 게 저의 취미하고도 맞고 그러는 게 자연스럽게 올레길을 먼저 걷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 걷다 보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올레길이 이제 한 2코스 돌면 한 30km 정도 돼요. 제가 걷기를 많이 하지만 하루에 30km 이렇게 걷다 보면은 허리가 좀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맨 처음에는. 근데 요거를 계속 그런 일요일은 또 이제 한 코스 하면 15에서 20km 정도 되고 다리 풀어줄 겸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중간 정도 한 4월 달 중순쯤 돼가지고는 2코스를 지나도 허리가 하나도 안 아프고 운동을 이렇게 좀 잘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지 몸도 좀 튼튼하다는 느낌도 다시 느끼고 그리고 여기 온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좀 제가 이쪽에 이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술을 좀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면 운동을 좀 위주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운동을 많이 하고 술을 조금 자제를 해야 되겠다. 건강을 좀 키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하다 보니까 욕심이 그 더욱더 이제 나가지고 빨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술 친구들이 많으셨는데 제주도까지 비싼 비행기 타고 술 먹자고 올 사람들은 많이 없으니까 뭐 간혹가다 있을 수는 있지만 자연스럽게 운동 걷는 거 위주로 여가 생활을 몰두하시게 된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걸으면은 건강에도 물론 육체적인 신체적인 건강에도 좋겠지만은 걸으면은 뭐 어떤 정신적으로나 어떤 뭐 조금 소득이 있다, 뭐가 좋다, 한번 좀 그런 경험을 한번 좀 전수를 좀 해주시죠. 제가 보기에 그 제가 살면서 좀 끈기 같은 게 좀 많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라산 올라갈 때도 그렇고 이
오른길 이렇게 올라가고 저기 올레길 이렇게 돌고 그러는데 한라산도 눈 올 때 올라가서 그런지 그 한 9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근데 젊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올레길도 한 두 코스 들면 한 30km 하면 한 8시간 그렇게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한 2시간 정도, 한 5km 정도나 이제 그렇게 남겨두고는 포기를 하고 싶고 그냥 대충 이렇게 가고 도장 그 스탬프 찍는 게 있는데 대충 가서 버스 타고 가서 이렇게 찍고 싶은 욕망도 있고 힘들고 그런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고 힘들다라도 한번 요거를 끝까지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끈기, 내가 부족했던 끈기 이런 걸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취감, 그 다음에 행복, 만족도가 막 올라가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올레길을 돌면서 내가 이제 그 끈기나 이렇게 좀 했던 그런 부분들이 다른 거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참을성 이런 게 좀 이제 늘어나면서 그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는 막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그랬던 부분이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는 그냥 무난하게 이제 또 한 걸 실질적으로 몸에서도 그거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박원수 팀장님이 올레길 많이 걸으신 것, 또 오름 올라가신 것, 또 한라산 등정하신 것, 등등등 관련 이제 사진 자료나 동영상 자료를 저희가 같이 좀 이렇게 저희 영상 속에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분이 정말 그렇게 했나 싶을 텐데 실제로 그렇게 하신 그 기록들을 좀 같이 이렇게 보내겠습니다. 원래 이제 제주도 분이 아니시잖아요. 예. 제주도 기준으로 하면 육지분인데, 예. 네, 육지 중에서도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옛말이 있지만, 예. 서울 분이세요. 제가 보니까 이제 출생도 서울에서 했고, 성장도 서울에서 하셨고, 한번 성장기, 말씀 좀, 어디서 어떻게 사셨고, 어떤 이제 성장기를 거치셨는지요? 우리 시대의 그 젊은 어려서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제 동네 이제 성격이 이제 좀 이제 비슷했는데 그 동네 살았던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립문 그러니까 서울의 독립문 오른쪽 무학제고개를 바라보고 오른쪽 보면은 이제 인왕산이 있거든요. 네. 그 인왕산 그쪽에 판잣집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그 맞은편에 안산에 이제 금화 아파트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중학교 때는 또 희경동으로 이사를 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았는데 삶은 그냥 어려서부터 평범하게 애들하고 놀기 좋아하고 크게 성장 과정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슷했던 것 같아요. 놀기 좋아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이사를 다니다 보니까 시골이나 지방 같은 데는 그래도 좀 서울이라도 같은 서울 바운더리 아니면은 불알 친구나 이런 식으로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는 길 하나 넘어서 이쪽 산으로 이사 갔는데도 친구들 사귀었다가 이제 불알 친구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중학교 때 휘경동으로 이사를 가니까 또 어렸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그때는 교통도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그쪽 가서 이제 새로운 친구들 사귀기에는 또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니면서는 이제 좀 아무래도 친구들하고 노는 게 덜하고 이제 학교에서 주로 위주로 보내고 대학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창들 위주로 이렇게 친구들을 사귀고 그랬었던 것 같고요. 대학교 입학하면서 또 이제 제가 인천으로 이제 그때서부터 우리 집안이 전체가 이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이제 신촌에 있는 학교인데 통학을 하는데 요즘은 전철이나 이게 2호선도 잘 돼 있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는 1호선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통학을 하는데
편도 2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5시간 이렇게 걸려서 이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좀 너무 힘들게 피곤하게 다녔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신촌에 있는 대학 다니셨는데 뭐 이화여대는 아니실 그럴 거고 학교 이름도 뭐 말씀을 하시죠. 예, 서강대학교 이제 전공은 경제학 하셨고. 그러니까 지금 좀 시설 관리 전문가가 되셨는데 사실은 전공은 그뭐 서강대 경제학은 뭐 우리나라 이제 뭐 서강학파 뭐 해서 예전에 아주 그 연조가 깊고 실력이 대단한 이제 뭐 그 교수님들이나 거기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 서강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꽤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서강대 경제학과 이제 나오시고 뭐 대학대 얘기를 이제 뭐 더 많이 듣고는 싶지만은 뭐 이제 그다음 얘기를 좀 듣기 위해서 직장 생활 지금 여기 보내주신 거 보니까 그 쌍용 에서 직장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 얘기 그리고 왜 쌍용에서 또 나오게 됐는지 뭐 그런 얘기 좀 해주시죠. 예, 그 제가 그 대학 졸업하고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입사 시험을 그 주쌍용하고 이제 두산하고 두 군데 이제 입사 시험을 봐가지고 두 군데가 됐는데 그 당시 시향이 좋으니까 요즘보다는 그 직원들을 이제 많이 뽑을 때예요. 그래서 무난하게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옛날에 이제 수출 그러니까 그 우선 정책 그런 게 남아가지고 주쌍용이 이제 종합상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종합상사가 좀 여건이 다른 데보다 좀 페이도 좀 괜찮았고 그리고 남자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종합상사 자체가 영업을 하는 데다 보니까 나중에도 큰 이제 영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그래가지고 종합상사인 이제 주쌍용에 이제 89년 1월 1일부로 입사를 해가지고 3개월 연수교육 받고 이제 목재 영업팀 원목 수입을 하는 외국에서 그 목재 영업팀에 이제 그쪽 부서로 발령이 나가지고 제가 또 집이 인천이다 보니까 인천 그게 이제 원목을 그 수입하려고 그러면 넓은 야적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야적장이 이제 저희가 인천에 있었어요. 그리고 집도 인천이고 그래서 그쪽에서부터 저는 인천 지점을 요청을 해가지고 인천에서 이제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요즘하고 다르죠. 그 당시에는 주 6일제 근무였는데 종합상사는 이제 해외하고 네트워크가 이제 근데 그때는 텔렉스 요즘 팩스가 이제 막 이제 생길라 그럴 때고 그러다 보니까 텔렉스 보내고 이렇게 받고 그러는 게 우리는 9시인데 우리가 주로 연락을 한 데가 LA 지점인데 거기는 5시가 우리 8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8시에 출근해서 그쪽하고 이제 전화를 하든 텔렉스 거기 오후 5시가 되고 그리고 퇴근은 우리가 6시인데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한 8시까지 근무를 하고 그리고 토요일 날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이제 주 6일이지만 토요일은 오전 근무만 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제 또 현장 야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국내에서 수입한 거를 또 팔고 그러는 게 이제 토요일 오후까지 팔다 보니까 우리는 관리자 입장에서 저녁 또 토요일까지도 8시까지 근무하고 그러면서 그 일을 열심히 했죠. 그래가지고 회사에서도 뭐 저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직원들이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또 회사에서도 요구하는 시기였고 야근 뭐 이런 거는 뭐 그냥 뭐 날도 회사에서 꼬박 새고 직원들끼리 뭐 월말 마감할 때는 요즘은 뭐 컴퓨터로 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다 일일이 지출결의서 뭐 이런 걸 다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월말 되면 날 새고 일을 다 하고 숫자 안 맞으면 그런 것도 하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뭐 사원서부터 이제 뭐 대리 하고 대리 시절에 이제 또 거기도 조직 변화가 조금 이제 발생이 된 게
그 팀제라는 게 이제 살살 우리나라 옛날에는 때가 되면 그냥 이렇게 올라왔는데 팀제라는 게 이제 좀 도입이 돼가지고 이제 뭐 대리도 팀을 하나 맡아서 대리 팀장도 할 수 있고 부장도 팀장을 할 수 있고 그런 거랬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팀을 이제 맡아가지고 하나 이제 해서 원목 수입하던 거를 이제 저는 그만하고 제가 이제 합판 쪽을 수입하는 그 팀을 이제 우리 회계 쪽에 있는 직원하고 신입 여직원에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그때 이제 95년도서부터 팀장을 이제 대리 팀장을 해가지고 무지하게 열심히 잘했죠. 그래가지고 팀장하면서 이제 과장으로도 승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 업계 내에서도 쌍용 이제 합판 쪽이 이제 급격하게 이제 막 성장하고 그러니까 잘 이렇게 그 실력도 회사 내에서도 인정을 받았지만 그 업계 내에서도 좀 인정을 받고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계속 이제 잘 나갈 것만 같았는데 하필이면 우리 그룹이 그 당시에 이제 자동차에 그 투자를 하게 되면서 자동차에 이제 그 당시에 8조를 투자를 했는데 대우가 인수할 때 3조를 이제 그 오히려 비스 그룹이 안고 그러니까 11조를 적자를 낸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그룹이 이제 채권단으로 넘어가면서 그 마침 그 시기에 또 하필이면 또 IMF까지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이제 신청을 받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당시에 그 명예퇴직을 일부러 자원해서 신청을 한 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막 자신감이 막 넘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합판 사업 쪽에 특히. 그래가지고 나도 영업을 해서 한번 나도 사업을 좀 해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명예퇴직을 3월 31일부로 이제 명예퇴직을 받는데 제가 받고 바로 4월 1일부로 그냥 개인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그 개인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퇴직금을 갖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이 워낙 소액이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만들었을 때 데리고 온 직원, 그 직원의 친구하고 같이 이제 동업을 형식으로 이제 하고 그랬는데, 그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좀 잘 안 되는 계기가 돼가지고, 했는데 제가 시작하면서는 쌍용에서 했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자신감을 좀 얻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사업을 이제 하시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어려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지만 좋았던 때도 분명히 좀 있었을 텐데 예. 합판 위주로 계속 개인 사업을 쭉 하셨나요? 개인 사업 하셨던 거 경험을 다시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일단은 제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IMF가 이제 직후에는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 외화가 부족해가지고 수입을 못했던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원자재가 없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달러가 없어가지고 수입을 못하다 보니 국내에 이제 재고가 없는 상황에서 조금 지나고 IMF 지난 직후에는 자재가 없으니까 뭐든지 수입만 할 수 있으면은 물건 팔고 그러는 데는 문제가 없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수입을 했었으니까 동업을 하면서도 제가 이제 대리점을 차렸지만 일부 수입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수입을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수입하면은 1,500만 원에 이제 매출이 됐으니까 한 500만 원 이런 수익이 나고 그다음에 좀 시간이 지나면 그 당시 환율이 또
IMF 때 2,000원까지 갔던 게 나중에는 이제 1,000원, 1,500원, 1,400원에서 한 1,200원, 1,100원까지도 막 갔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환차익도 또 수입을 할 때는 나중에 많이 생기고 그래서 초기에는 물건을 갖고 있으면 장사가 잘 되니까 사실은 돈을 좀 초기에는 벌었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동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벌리니까 이제 같이 동업한 친구들도 이제 자기가 이제 각자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이 갈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면서도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서로 물건을 주고받고 이렇게 해서 도움을 되고 그런 것까지는 괜찮았는데 보증을 이제 저는 이제 대리점이니까 크게 보증 쓰고 그럴 건 없었는데 수입을 하겠던 동업했던 친구가 이제 수입을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또 보증기금 제도가 잘못된 게 보증기금에서 그 친구가 이제 보증기금 받아서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데 그 보증기금도 보증인을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없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설마 이제 좀 해달라 그러는 거 그거 해주고 그랬는데 그 좋았던 시향이 이제 역전이 돼가지고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규모가 크면은 빨리 망하는 거고 그런데 그 수입하던 친구가 이제 적자가 나니까 이제 파산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보증빚이 그대로 와가지고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고생을 많이 했죠. 네. 그게 꼭 개인의 어떤 실수나 개인의 잘못이라기보다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 특히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 그런 상황 속에 있었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도 한때 잘 나가다가 어려워지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런 이제 제도나 환경 또 이 경기의 어떤 급격한 변동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서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제 사업하신다고 이제 굉장히 힘든 이제 경험을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제주도 가시게 된 이제 그 배경 중에 또 하나가 이미 제주도 가시기 전서부터 건물 관리 이쪽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커리어 전환 이거를 이제 과감하게 이제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건물 관리 쪽 지금 시설 관리인데 또 전공은 또 이제 경제학 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무역 하시고 사업하시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런 또 그 결심을 하시게 됐는지 한번 좀. 그 간단하게 이제 그 가정을 이제 아까 이제 부호증 쓴 다음부터 이제 여기까지 간단하게 한 1분 정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사업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이제 마침 그 STX 그룹이라는 게 이제 우리 쌍용 출신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강 회장님께서 이제 그 STX 그룹을 읽어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 쌍용 출신들이 이제 STX 그룹에 많이 이제 진출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제 상사가 마침 그 STX에 이제 중역으로 들어왔는데 쌍용에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신규 사업팀으로 이제 팀장 무역을 하는 거죠. 외형을 이렇게 했는데 회사는 물류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물류회사가 수수료를 하는 건데 수수료를 먹고 근데 매출이 이제 수수료는 적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트레이딩을 해야 커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진해 이제 거기 스카웃 돼가지고 갑자기 이제 뭐라 그래가지고 정리들 사업을 하던 걸 정리를 못하고 집사람한테 넘기고 그냥 바로 진해로 이제 내려가서 이제 하다가 그 회사가 이제 다시 이제 그 물류 회사였기 때문에 이제 외형을 키우기 위해서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정책이 또 바뀌었어요. 물류를 위주로 해야지 이 물건 트레이딩 하는 건 문제다 그래가지고 제가 부서장이었는데 이제 그 다른 이제 물류부서 그쪽에 이제 그 밑으로 이렇게 가라고 그러는 거는 좀 그런 것 같아서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자신이 있어가지고 여기 그만두고 서울에 이제 그 정도에 맞는 직장으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거기 사직을 하고 직장을 이제 서울에서 알아보고 이제 사실은 구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이제
리먼 사태가 일어나기 바로 한 달 전이었는데. 세계 금융위기인 거죠. 예. 근데 그 한 달 후에 이제 그 한 달 쉬기로 하고 거기 취직하기로 했는데 그때 리먼 사태가 오면서 거기서 직원을 뽑아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거기서 이제 그 리먼 사태가 오면서 거기도 이제 그 직원을 이제 그 해고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을 이제 계속 이력서를 내고 그러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그 정도 수준에 있는데 어디도 한 군데도 저를 뽑아주는 데는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연락 오는 데는 뭐 보험회사나 뭐 다단계 회사나 이런 데가 오는데 제가 성격이 또 그런 데는 적응을 좀 잘 못하는 스타일이라 가지고 그래서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갑자기 운영하던 회사를 그만두고 자영업 하던 거를 이제 갔다가 왔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이제 다시 제가 그거를 하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비우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나니까 안 돼가지고 이제 좀 다른 방법이 뭐 있을까 그러다가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한번 열심히 해서 따서 한번 해보자. 공인중개사를 따가지고 또 한 3년을 또 공인중개사를 했어요.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적자가 이렇게 좀 나고 그러면서도 이제 어느 정도 현상 유지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는 데는 수입이 하도 일정하지가 않으니까 우리 집사람이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마침 제가 이제 성당을 다니는데 그 성당 다니는 친구가 이쪽 시설 쪽 이제 일을 하는데 한번 이쪽에 와서 일을 해보는 게 어떠냐. 그래가지고 우연찮게 이제 거기에 이제 취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뭐 그쪽 계통에 기술이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격일 근무제로 해가지고 24시간 근무하고 24시간 쉬고 그런 일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죠.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자격증이 있으면은 일단은 주간 근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소장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하면서 일단은 자격증을 좀 따야 되겠다.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그래가지고 직장을 다니면서 운이 좋게도 이제 그 자격증 이렇게 시험을 볼 때마다 그냥 붙는 거예요. 다. 그래가지고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그 자격증을 갖고 또 계속 새로운 데로 위에 올라가는 대로 도전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주택관리사 이렇게 따면서 소장까지도 할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시설 쪽에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고 이제 또 이쪽에서는 어느 정도 뭐 못한다는 얘기는 안 듣고 잘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소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뭐 제주도 호텔 가실 때는 그 약간은 뭐 스카우트 개념인가, 그러니까 아무나 뭐 그렇게 갈 수 있는 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그 동안에 경력이나 자격증 이런 게 큰 뭐 도움이 되신 건가요, 그러니까? 예, 일단은 자격증이 있어야 그 호텔에서 요구하는 자격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격증이 일단 있어야 되는데 제가 제주도에 이제 연고가 없는데 사실은 제가 작년 5월 달이 제 환갑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환갑일 때 이제 환갑을 지내고 나다 보니까 제가 너무 이제 굴곡진 삶을 살다 보니까 여행을 많이 못 다니고 그래가지고 좀 여행을 다니면서 살고 싶은데 뭐 재산은 모아놓은 건 없고 직장을 이제 마침 이렇게 다니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한번 제일 먼저 살고 싶은 데가 제주도가 이국적이고 그래서 한번 제주도에서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준비를 했었죠. 근데 이제 마침 지금 제가 다니는 그 회사가 이렇게 시설 건물 관리 회사인데 호텔을 이제 또 일반 다른 건물들도 많이 위탁 관리를 하고 있지만 호텔을 또 많이 이제 그 관리를 해요. 근데 제주도에 제가 연고가 없다 보니까 숙박은 해결이 돼야만이 그래서 호텔을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 회사에서 제주도의 관리소장을 뽑는 게 아니라 그 송도 쪽에 이제 그 관리소장을 그 뽑는다는 구인 광고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이력서를 냈는데 그 회사 거기 그 송도의 관리소장 자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주도에 혹시 호텔 관리소장 자리가 나면은 그 좀 미리 이력서를 내놓을 테니까 나중에 자리가 나면은 그쪽에 채용해 달라고 미리 이제 그때서부터 계속 이제 그 이력서를 넣는 거죠. 그러다가 마침 12월 달에 이제 여기 그 제주도에 그 관리소장, 그 호텔 관리소장 현재 근무하고 있는 거기에 이제 자리가 이제 그 구인 광고가 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사실 또 그때 고민 중에 하나가 이거 면접 보러 제주도 오라 그러면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던 차인데 연락이 왔는데 본사가 그 잠실이에요. 석촌호수 있는데 그래가지고 거기서 면접을 보고 그냥 면접 본 당일날 제주도에 그러면 발령을 그냥 바로 내는 걸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제주도로 이제 오게 된 거죠. 네, 뭐 길다면 길고 뭐 짧다면 짧은 인생 살이를 이제 겪으신 건데 사실은 많은 그 베이비 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게 우리 뭐 수출 드라이브 걸고 뭐 수출 입국할 때 그런 이제 그 무역 사업을 하는 대기업 상사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이제 활발하게 또 활동도 하셨고 열심히 일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겪으신 IMF 전후의 그 경제 위기 상황도 겪으신 거고 또 그러다가 좀 할만하니까 또 이제 그 글로벌 경제 위기 리먼 사태 이후에 또 그 여파도 또 같이 겪으신 셈이고 그래서 굉장히 어떤 대표적으로 중요한 현대사회의 사건 속에서 인생이 이렇게 이제 펼쳐졌던 것 같아요. 하여튼 열심히 하셨는데 많은 일들 속에서 이제 부침을 겪으셨는데 이제 제주도 적적 선택을 하셔가지고 아까 우리가 초반부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상당히 뭐 좀 정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상당히 좀 안정적인 또 굉장히 건강한 그런 이제 삶을 지금 또 추구하고 또 그렇게 또 살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앞으로의 계획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계속 제주도에 이제 사시는 건지 앞으로는 어떻게 지금 남은 인생을 전개해 가고 싶다 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간단하게 소회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살면서 제 적성을 한 게 한 50살 정도나 돼서야 제 적성을 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저희가 아이들 보고도 야 적성에 맞춰서 뭐 살라 그러는데 우리 때는 그냥 순서 틀에 이렇게 정해진 순서대로만 이렇게 살았던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해지고 뭐 어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열심히 하면은 문제가 없는 데서는 참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 변수들을 다 고려를 해가지고 뭐 개인 사업이든지 이런 때는 다 고려를 했을 때는 좀 이렇게 잘 못한 것 같고 그런데 제가 어쨌든 이 기계 설비 쪽을 하면서 다른 거는 다 직장이라는 그 틀이 이제 정해져 있다 보니까 제가 제 일만 하면 잘 되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열심히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획은 건강하게 지금처럼 남들은 어떨지 몰라도 여기가 이제 비정규직이지만 1년마다 계약을 계속 갱신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제 회사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제가 있는 동안에는 지금은 여기 제주도에 있지만 혹시 한 2년째는 또 그만둘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목표는 건강하게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서
여기서 여행을 이제 다 다니다가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조건이 이제 되면은 예를 들면 회사를 이제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은 제가 여기를 이제 다 돌아보고 이제 너무 이제 더 이상 이제 할 게 없거나 그러면 새로운 거를 또 다른 데를 여행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나라를 일단 먼저 다 돌자 그런 생각을 갖고 다음에는 경상도 쪽을 좀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상도, 부산, 뭐 대구, 뭐 경상남북도 이걸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을 이제 또 한 1, 2년 이렇게 좀 다니면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전라도 쪽은 우리 회사가 호텔이 없더라고요. 지금 강원도 쪽이 있고 충청도가 없고 충청도 전라도가 없고 그래서 경상도 다음에 이제 강원도 쪽으로 가고 그 이후에는 전라도나 충청도는 이제 혹시나 여건이 되면은 갈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동안은 최대한 직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에 옮겨 다니면서 좀 이렇게 여행을 이제 그쪽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목표고요. 일단은 현실에 이제 그 좀 충실을 하자. 그래가지고 일단 제주도에 오면은 제주도가 이제 할 게 많더라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간 과정에 한라산 등반도 있지만 한라산도 뭐 한 번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는 코스가 뭐 2가지 있고 그 다음에 중턱에 둘레길도 있고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운동 위주로 그렇지만 이제 그 돌아볼 유적지나 관광지가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것까지 이렇게 보려 그러면은 한 2년 정도는 최소한 이렇게 돌아야 이제 구석구석 이제 다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경상도 쪽으로도 가면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처럼 이제 구석구석 다 돌아다녀 보겠죠.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은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다 자리를 잡고 그래서 이제 뭐 여유 있는 그 시간과 돈과 이런 거 갖고 여행을 이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그때까지 건강하게 열심히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자 하는 게 제 바람이거든요. 예, 뭐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한 70까지는 뭐 구체적으로 경상도 이제 나중에 들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일과 건강과 어떤 여행 이거를 같이 이렇게 골고루 삼박자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삶을 또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이제 여정을 걸어오셨는데 오히려 남들은 거의 이제 환갑 넘어서 좀 막막해질 때쯤 또 새로운 인생 플랜을 사실은 이제 개척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좋은 그 시니어의 어떤 커리어 개발 사례가 우리 박은수 팀장님 선생님한테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가지고 좋은 말씀 또 이제 솔직한 자기 성찰 이런 걸 포함해서 이렇게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저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저를 또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 참 부끄럽고 또 송구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또 이렇게 제가 이제 못했던 부분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또 다시 각성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이제 저 자신이 오늘 여기 나와서 말한 것들을 이제 기회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